그러면 두 번째 사연 소개해볼까요? 네. 늦은 나이에 인턴으로 일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어쩌다 팀 회식 아닌 회식이 잡혔습니다. 저희 팀엔 저보다 나이 어린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 사람이 있어요. 술 먹고 술김인지 서로 우연히 손잡고 키스를 하게 되었네요. 생각지도 못했기에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내고 있네요. 정말 당황스러운 건 그녀가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몰랐었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는 달라 보이네요. 인턴이라 열심히 해야 할 때 이런 일이 생겨서 골치가 아프네요. 술 먹고 그녀가 활달한 편이라 택시에서 제 손을 먼저 잡더군요. 저도 술 기운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어쨌든 일은 벌어졌죠. 참고로 여자는 남친이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힘들어 했었습니다. 다음날 술 먹고 그럴 수 있으니 잘 넘어가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서로 얼굴을 잘 마주치지 못합니다. 회사에선 자기도 미안했는지 차츰 어색하지 않게 대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물론 저도 나름 노력하는데 제가 방어막을 치면 서로 어색해지는 상황이고요. 저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생각이 나고 힘드네요. 여자 측은 마음이 없는 게 맞죠? 저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정신 차려! 이거는 여자분이 마음이 없었으면 손을 잡았겠습니까? 아무리 술기운이라고 해도 술기운에 마음 없는 사람한테 손잡진 않아요. 여자분이 먼저 손을 잡았잖아요. 그죠. 근데 술 먹고 그럴 수 있으니 잘 넘어가자고 먼저 얘기했잖아요. 남자분이. 네네네네. 그러니까 여자분은 한 거죠. 내가 실수한 건가? 저분은 나한테 마음이 없는데 내가 술 먹고 너무 내가 실수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네. 그리고 이분이 되게 자꾸 무슨 핑계를 좀 대는 것 같아요. 인턴이라서 열심히 일할 때인데 또 메모하고 있어요. 네, 이런 일이 생겨서 골치가 아프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네. 자기는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때고 일에 집중을 해야 될 때인데 연애를 할 때가 아닌데 지금 이런 일이 생겨서 지금 복잡하다.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이 맨 처음에 시작된 사연 보면 늦은 나이에 인턴으로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니까 본인은 되게 생각이 많은 거예요. 미래에 대한 것도 있고 본인의 그런 것도 있고. 저 그동안 이제 고생한 입사하기까지 고생한 시간이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인턴인데 정직원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연애는 좀 아닌 것 같다. 나 지금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될 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음을 좀 다잡고 있는데 마지막에 슬쩍 여자 측은 마음이 없는 게 맞겠죠? 이렇게 또 한번 여쭤보는 거 보니까 이분 지금 되게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나 공부해야 될 때니까 나 일해야 될 때니까 하면서 자꾸 연애 또는 여자를 밀쳐내면 이제 계속 결혼 못하고 항상 싱글이 되고 모태솔로 되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는 아닌 척하고 약간 어색한 게 이게 남들한테 서로의 그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내 커플 그거를 들키지 않은 그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서로에 대한 감정을 서로에게 감추려고 좀 들키고 싶지 않은 그 표현인지는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남자분이 좀 더 지금 방어막이 아니라 조금 더 표현을 하고 난 이런 마음이다. 이제 속 시원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보면. 이거는 남자분이 자기 상처받을까봐 미리 방어막 친 거죠. 술 먹고 그럴 수 있으니까 잘 넘어가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자분은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 사연분 마지막 이 문장에 이분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어색하게 지내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뜻인 거죠. 또 자꾸 생각이 나고 힘들다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에는 뭐 두 분이 그렇죠. 좋아지고 있다잖아요. 그죠. 네. 두 분이 뭐 결국에 잘 이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서로 좀 소갈이 하다가 언젠간 또 뭐 회식 자리라던가 어떤 뭐 술자리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또 이야기 하면서 좀 잘 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근데 느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네. 지금 생각할 때는 뭐가 됐든 술자리를 빌어서 하는 거는 이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전화를 한번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지금도 술자리에 술 먹고 네. 손을 먼저 잡든지 하면 어떻게 보면 술 먹고 난 다음에 용기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먼저 손을 잡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사연 속에서. 네. 그런데 지금 당연히 그것도 하나의 해결책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술을 안 먹고 조금 어색하더라도 둘이 진짜 다루 이제 뭐 일하다가 잠깐 쉴 때 이거 좋잖아요 지금 맥심 모카 아이스 하나 한 잔 타서 네네. 마시면서 내가 이런 마음이고 정말 솔직하게 자꾸 생각이 난다. 근데 예를 들어 그쪽이 나에 대해서 마음이 좀 없으면 확실하게 얘기해줘야지 나도 뭐 일에 열중하든지 마음을 잡겠다라는 걸 좀 표현을 하면 맞아요. 술김 플러스 술김은 안 되죠. 그렇죠. 네, 시작은 술김이었지만 그 다음은 진지한 곳에서 얘기해야죠. 우리 그날 이후로 좀 어색해진 것 같은데 이거 좀 풀고 싶은데 뭐 저녁에 시간 있으면 밥 한 끼 할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혼자만 생각을 하기보다는 서로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모든 돌파구는 자기 속마음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어색한 관계를 빨리 해소하고 싶다라면서 같이 대화를 해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연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네네. 저희가 얘기 드렸던 사내 연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사내 연애? 두 분은 사내 연애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제가 하는 배우라는 직업상 그 사내 연애를 해본 적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내 연애 경험이 있죠. 네. 갑자기 왜 더듬으세요? 근데 이 사내 연애는 네. 사실 이 회사라는 게 직위가 있잖아요. 네. 직위가 있고 또 일을 알려주는 선배가 있고 사수 부사수 개념이 네. 있고 이게 지금 사수 부사수가 서로 남녀가 만나면은 좀 연애 이런 어떤 감정이 좀 많이 쉽게 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남녀 사수 부사수 관계면 아무래도 이제 가르쳐주고 맞아요.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의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의지하는 감정이 연애의 감정으로까지 흐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뭔가 나는 좀 일을 잘 못하는데 서투른데 선배는 그 일을 정말 멋있게 수월하게 또 일을 처리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멋있다, 정말 멋있다, 닮고 싶다 이런 존경의 마음을 넘어서 이제 이성적인 감정까지 금방 잘 생길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 제가 거의 이제 신입사원이거나 이럴 때는 네네네. 항상 이제 선배들하고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거나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가르쳐주는 입장이 되면 네네. 후배들하고 항상 썸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잠깐 또 짚고 넘어갈고 강압적으로 뭐 후배들한테 좀 무리한 거를 시키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저는 전혀 갑질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내 연애를 잘하는 꿀팁은 일단은 제일 기본인데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일을 잘해야죠. 그렇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이성이 일을 열심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인정받거나 막 그럴 때 그러네 또. 정말 멋있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회사에서 맨날 상사가 이것도 제대로 안 하고 막 보고서 제때 안 줘?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맨날 구박받는 사람이다. 그죠. 하면 그 사람이 어디가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맞아. 근데 앞에 나가서 막 발표하고 항상 막 이렇게 오늘 김대리가 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냈네. 약간 이런 식으로. 만나신 분이 김대리인가 봐요. 아닙니다만. 근데 내가 정말 일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내 동호회라도 하세요. 뭐라고요? 사내 동호회? 사내 동호회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일을 못하는 사람이면 나는 아무리 해도 일을 잘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선배들이 쟤는 일은 못하는데 사내 동호회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한다. 그것도 조직 생활에서 활기를 띄워주잖아요. 그 조직생활 활기를 띄우기 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을까요? 일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일을 계속 못하면 일을 특출나게 잘하진 않지만 근데 이게 또 있을 수 있겠다. 그 일을 잘 못해요. 일을 잘 못해서 뭔가 조금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그런 사내 동호회를 통해서 사람들이랑 관계가 좀 이렇게 유대감이 형성이 돼서 그러면 상쇄할 수 있어요. 인맥으로 이제 인맥으로 줄 타고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딸랑딸랑 그런 방향이 또 생기는 거네요. 내가 일을 못하면 다른 부서 사람을
어차피 내가 일하는 모습을 못 보니까. 그렇죠. 다른 부서 사람을 공략해야죠. 네, 저는 그래서 둘 다 했습니다. 사내 연애에 대한 꿀팁을 이야기해 주시는군요. 연애 경험이 좀 그래도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저는 일도 잘하고 그래서 앞에서 이제 PPT도 되게 멋있게 했고 그리고 사내 동호회도 만들어서 이제 난 타 부서 사람도 같이 만나야겠다. 직접 동호회를 만드셨어요? 어떤 동호회? 승마 동호회 만들어서. 승마 동호회. 뭐라고요? 네. 승마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승마장이랑 같이 계약도 하고 교관님도 섭외하고 해서 네, 거기에서도 왜 자꾸 웃죠? 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양쪽으로 어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일을 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조금 어울릴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내가 생겼다. 그럼 이제 타겟을 정한 거잖아요. 타겟. 무슨 약간 첩보 영화 느낌인데 어쨌든 타겟을 정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또 이제 썸을 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알려드려야죠. 이때 탕비실이 중요합니다. 탕비실. 탕비실. 이제 가장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탕비실은 뭐 누구나 다 이용을 할 수 있고 타 부서 사람들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정수기에서 이제 물 뜨는 척하면서 귓속말로 슥슥슥 또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임진아 회사 들어가실 때 꼭 내 자리는 탕비실 바로 옆자리로 해달라고. 그게 이제 그 계약 조건에 들어간다고. 그죠. 연봉보다 더 중요한 건 자리 위치죠. 네. 탕비실 옆쪽으로 좀 부탁 좀 드린다고. 저는 그래서 제가 커피를 잘 못 탔어요. 네, 그래서 탕비실 이런 데 가가지고 괜히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커피 어떻게 타야 돼요? 물 양 어떻게 조절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면서. 그거 좀 중요하죠. 네. 그러네. 맥심 모카골드 이게 항상 탕비실에 있잖아요. 있죠. 네, 어느 사무실에나 빠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타는 게 맛있어요? 저는 물량 조절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농담들. 맥심 모카골드를 커피를 마시려고 탔어요. 그럼 이거를 저을 때 안쪽으로 젓느냐 바깥쪽으로 젓느냐 이런 것도 그건 뭔가요? 그게 있어요. 이게 약간 그냥 재미 우스개인데 돈이 나한테 좀 굴러 들어오는 팔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거죠. 안쪽으로 저으면은 돈이 내 안쪽으로 다 들어온다. 바깥쪽으로 저으면 돈이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 만난 분이나 어떤 또 대화를 나눠야 할 때 커피 이렇게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로 좀 말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본 다음에 바깥쪽으로 저으시네요.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괜찮았어요? 네네. 꿀팁. 여러분들도 한번 써먹어 보시면 좋겠네요. 사내 연애는 들키지 않는 게 좋은데 들키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몰래 한다고 해서 둘이 막 따로 만나거나 약간 그 메신저에서만 얘기하고 회사 밖에 먼 곳에서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러는 게 오히려 더 잘 들켜요. 차라리 대놓고 이따가 시간 있으세요? 뭐 같이 영화 한 편 볼래요? 이렇게 대놓고 사람들 다 듣는 데서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단둘이 아니고 그냥 뭐 3명, 4명이 되더라도 그렇게 데이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메신저로 우리 이따가 저녁에 뭐 같이 술 마시자 이렇게 해놓고도 저 술 한 잔 마시고 싶은데 같이 하실 분? 하면 나 뭐 마실까? 약간 이런 식으로 숟가락 얻듯이 나도 그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저녁 같이 드실 분 나는 막 이렇게 뭐 먹지? 이러다가 곱창에 소주 이럴 때 갑자기 옆에서 곱창에 소주. 아니 근데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한 명 정도는 좀 알아서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편하겠다. 그래 같이 이렇게 하자 해놓고 같이 가는 척하면서 그 사람 쓱 빠져주고. 그래도 되고. 이렇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근데 뭐 3-4명, 서너 명이 마시더라도 마시고 이제 1차 일찍 일어나면 되니까. 그리고 2명은 따로 2차 가면 되잖아요. 네네. 갑작스럽게 그냥 질문인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저 타 부서에 어떤 여자분이 있어. 근데 내 직위보다 위에 무슨 뭐 어떤 부장님이 그분도 이제 솔로인 분이라면 그분이 좀 마음에 들어한다는 걸 이걸 알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은 나를 약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 같이 있는 회식 자리나 뭐만 하면 이 남자분은 예를 들어 티나게? 본인의 직위 때문에 일로 와서 좀 옆에서 얘기 좀 하지 뭐 이렇게 하면 그걸 볼 때 그런 대처나 그게 되게 애매할 것 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밀 연애로 비밀 연애 하고 있는데 회식 자리에서 그 여자를 티를 안 냈으니까 또 호감으로 계속 지켜보던 직장 상사가 있다. 그러니까 질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오히려 그 사람은 조금 더 자기 직위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표현을 그래 난 이 여자한테 호감이 있으니까 너희들 다 알고 있어라라는 듯이 회사에서 약간 툭툭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이 회사를 참고 다녀야 될까요? 아니면? 근데 그게 싫으면은 그거를 오픈을 해서 밝히든가. 이럴 땐 여자분이 선을 그어줘야죠. 네, 다른 남자분한테. 근데 만약에 워크숍을 갔어. 눈치 없는 직원이 어떻게 보면 이 부장님을 신경해서 챙긴다고. 이 부장님이 이 여자분을 약간 호감해 있으니까 뭐 사내끼리 체육대 같은 거 할 때 2인 삼각을 할 때 부장님이랑 이 여자분이랑 발목을 묶어주거나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걸 많이 만들어주면 그러면 진행자를 따로 불러야죠. 그렇죠. 야 이 자식아. 지금 욕하시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나 남자친구 있거든. 엮지 마. 그러네. 네. 그렇게 따로 얘기해줘야죠. 네. 사내 연애를 들키고 싶지 않다면 상대방한테 뭔가 액션을 취해주기를 바라면 안 되고 본인이 해야죠. 선을 딱 그어서. 그래서 그게 정 안 되는 상황이다 싶으면 오픈을 해야겠죠. 그죠. 오픈해야죠.